안녕하세요. 마린파크 상가관리단 의장 전현진입니다. 방금 제가 올 주말인데, 방금 전에 경기도에서 좀 오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부산까지. 보통 전국적으로, 여기에다가 연락을 하신 분들은 좀 있습니다. 근데 정말 거기가 경기도도 보니까 상당히 좀 엉망으로 돼 있네요, 보니까. 한 3주 전인가 그때 뭐 제주도에서 아마 그런 분도 한분 계셨는데 경기도는 더욱더 저 엉망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과간이 아닐 정도로 회장이라는 사람이 마음대로 지금 보니까 하고 또 신복을 또 데리고 이런 경우가 좀 있네요, 보니까. 관리비도 어떻게 항목별로 되어 있는지도 전혀 안 나와 있고, 그리고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 부분도 관리소장이 그걸 해와야 되는데, 관리소장이는 그 허수아비로 있고, 그러니까 회장이라는 작자가 결국에 본인이 마음대로 이게 회식 같은 것도 마음대로 하고, 어떤 그 절차를 거쳐가야 되는데, 절차도 없이, 관리단 집회를 거쳐서, 관리단에 있는 위원회를 뽑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정관도 관리단 규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규약 자체도 마음대로 본인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집권법이라든지 헌법이라든지 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그런 부분으로 좀 들어가 있고요. 또 욕지거리를 하고 막말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네. 그래서 완전히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께서는 저는 딴 건 아니고요. 집합 건물의 상가가 호실을 한 개 있든 아니면 10개를 가지고 있든 지분권이 많다 작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점은 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변호사 선임하에 보면 아시겠지만 지분권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관리인을 선임하는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호실이 10개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집합 건물 안에, 그 건물에 호실이 10개가 있는데 어떤 분은 한 개 샀고,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은 한 개를 샀고 나머지는 9개를 나머지 분이 샀다 할게요. 요거는 사실은 이 부분도 저한테 좀 이야기를 좀 하셔가지고 억울하게 당하신 분이 한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해결했던 부분인데요. 병원입니다, 거기는. 예를 들어서 그 병원이 9개 호실은 청별로회가 9개 호실은 어떤 모 병원 이렇게 돼 있고 한 개 호실을 이제 내과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분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면적으로 봤을 때 지분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 9개 호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분권이 많죠. 그거와 더불어서 엔드 개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것도 그것대로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 봤을 때 두 사람이지 않습니까? 한 개 호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9개 호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한 명이거든요. 소유권은. 맞죠? 그러면 그 두 분 중에서 둘 다가 찬성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 수도 과반수를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도 과반수, 사람 수도 과반수가 될 때, 그때 어떤 우리 관리위원회에 있는 관리단이 통과가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중대한 일이 벌어졌을 때 집회를 해가지고 있죠. 안건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공용 부분에 어떤 훼손이 발생했다든지 하자가 발생했다든지 했을 때 그 하자를 갖다가 어떻게 교체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총회를 열어서 진행을 하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호실이 그러니까 소유권이 몇 개 없다고 해서 뭐라 해야 될까요? 몇 개 없다고 해서 뭐 주눅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많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또 강하게 내가 지분권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집합 건물에서는 아시겠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호실이 많든 작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가가 아주 투명하게 그리고 건물이 제대로 관리되고 경제적 효율성도 잘 갖추면서 미래 가치도 있게끔 누가 과연 여기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러면 건물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그렇죠? 관리소장입니다. 관리소장. 그러니까 전문가를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그 공용 부분. 그래서 주택관리사를 되도록 둬야 됩니다. 특히 있죠. 저희 상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설팀도 있고 보안팀, 미화팀도 있고 격리나 이게 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소장님이 조금 모자라다 하더라도 뭐 시설팀이 있는데 보조를 해줄 수가 있는데 건물이 좀 작을수록 5층 건물이나 6층 건물이나 건물이 좀 작을수록 소장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좋은 분들을 데려와야 됩니다. 전문가를 데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그러면은 의장 어떤 분께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돈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요즘 관리업체들 위탁관리비가 얼마 안 들어간다고요. 그러면서도 관리소장님들은 주택관리사 자격증 따신 분들이 지금 서류가 쌓여 있습니다. 지금 아주 많이 쌓여 있습니다. 서로 관리소장은 다른 데 가서 하려고 전문가인데 뭐 소방 자격증도 있고요, 전기 자격증도 있고 주택관리사 자격증도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경기도에서 오신 분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좀 투명하게 건물이 제대로 관리됐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회장이라고 해서 그 지주간판 이런 걸 세울 수가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공정하게 안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거기에 대한 불만인 거죠. 근데 건물도 관리가 안 되고 저녁에 되면은 공용 부분의 관리를 갖다가 뭐가 보일러가 뭐 문제가 생겼다 했을 때 본인이 가서 보일러 시설을 고친다든지 이 말이 안 되는 거. 그건 왜 관리비를 줘야 됩니까? 그렇죠?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위탁을 하든 아니면은 자체 관리를 하든 그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자체 관리를 하더라도 관리소장이 똑똑한 사람을 한 명 데려와서 진행하면 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관리소장이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본인이 어떤 공사를 발주한다는 했을 때 리베이트가 있죠. 그런 돈 먹는 부분은 누가 합니다? 관리위원회에서 철저히 감수해야 되죠. 그리고 그 리베이트 건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다라고 하면 다른 관리소장을 교체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관리소장님들께서도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두 부류가 있습니다. 크게 두 부류는 뭐겠습니까? 하나는 뭐냐면 엉망인 아파트나 상가든 뭐 이런 데 엉망인 곳이 있습니다. 엉망인 곳. 뭐 회장이란 작자가 자기 마음대로 막 설치 쌓고 있죠. 그 통장 같은 것도 자기 이름으로 통장에 막 돈 다 들어오게 한다든지 그거 완전 그건 개판이거든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쪽에 있는 어떤 회장 밑에 있으면 회장이 또 욕지거리 해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안 잘리려고 완전히 신봉 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소장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하는지 압니까? 그런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서 골프 치러 다니고 소장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9시에 출근 안 해도 되거든요. 어떨 때 11시 출근해 12시 다 반사입니다. 그거. 아마 공감이 갈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가 건물이 어떻게 관리되겠습니까? 건물 하자 있는 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되죠. 그러면 거기 누가 문제냐? 회장이란 작자가 문제고 소장이란 작자가 문제죠. 그 관리소장님도 지금 만약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세상에 할 일이 많은데 왜 그런 식으로 내가 자식 키우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장님이 있고 아니면 소장님들 중에서 딱 이게 건물 관리를 제대로 하십니다. 건물 보존 관리를 제대로 막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회장이는 아닌데 회장이랑 작자처럼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행패를 부리셨고 있죠.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갑질해서 하면서 네가 뭔데 말이야 관리소장님이 다야 이거 막 해서 하면서 이 공용 부분은 말이야 내가 왜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하면서 뭐 행패를 부리셨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관리소장님이 힘든 경우도 있다고. 그런 사람들은 잡아야 되죠. 청렴하시니까. 공정하시니까 말이죠. 건물 보존 관리를 누구보다도 전문가로 잘 아시니까요. 그러면 건물 가치가 상승되고 미래 가치가 상승된다니까요. 다 우리 상식 수준에 알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별도로 하고요. 그러면 엉망일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엉망이었을 때. 엉망이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여러분들 변호사를 선임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절차가 모든 게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는 관리단의 구성 자체도 안 돼 있고 거기 뭐 그 관리 규약 자체도 상위법이 위반되어 있고 자기 마음대로 했고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잘못된 것이. 그럼 욕을 내잡고 매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서 여러분들 백날 이야기해 보세요. 씨가 먹히는거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안 먹힌다니까요. 제가 한두 번 해본 것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사람들, 회장이라든지 뭐 관리소장이라든지 이상한 사람들 있죠. 아마 그 사람들의 한 20배, 30배 이상은 저는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이게 퇴출시켰는데요. 물론 그 사람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퇴출시켰다니까요. 잘못한 짓거리는 본인이 반성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반성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요. 한번 도둑질을 하고 나면 계속 도둑질을 하는 거 맛이 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시라니까요.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집합 건물에 대해서 좀 잘 아는 친구한테, 아는 사람한테 하세요. 판사 출신이다, 뭐 검사 출신이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경험해본 바는 거죠.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법학 전문대학로에 젊은 친구, 똘망똘망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 정말 열과성이로 잘합니다. 찾아보면서. 그런 친구한테 하는 게 더 나을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방송 보시고 있는 또 판검사 출신 변호사님들도 계실 텐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랬을 때 그분들 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꼭 이야기했으면 제가 소개는 해드릴 수 있는데 이게 좀 방송에서 이러면 안 되니까는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받고 정말 양식껏 잘하시는 분들도 있다. 전문가로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면에 굉장히 자기가 판검사 출신이라든지 뭐 이렇다고 해서 나는 낸데라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한번 가보세요. 그것도 성공 보수도 안 돼요. 이거는 그런 사람 아니고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첫째 엉망인 곳은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시라는 겁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선임하신 다음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지를 정말 모르겠으면 그러면 연락을 해주세요.
그럼 그 변호사님하고 제 통화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방향. 변호사님은 웬만한 것도 아십니다, 잘. 저는 경험을 많이 한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문 변호사가 있고, 변호사하고, 변호사님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예. 웬만한 어떤 소송이 있는지는 웬만한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한두 건이 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반드시 성수하십니다, 여러분들. 저차의 하자라든지, 뭐, 엉망인 곳은 무조건 성리를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뭐 오해 아닌 오해를 또 옆에 있는 상가들이나 옆에 계신 분들이 또 뭐 하게끔 또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을 하시고, 변호사가 만약에 그 또 이상한 사람들이 회장이란 작자나 관리소장 작자가 와가지고 왜 법적으로 뭐 당신은 말이야 이렇게 하느냐부터 해가 뭐 별 이상한 소리 해서 하면 육두문자를 날리고 하면 녹음을 하시면 모욕죄 천하부사요 그거.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녹음 다 하셔가지고 바로 경찰서에 가서 모욕죄 쳐넣으시고, 제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 안 하시면 여러분들 당합니다. 강하게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욕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 말은.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게다가 변호사님 딱 선임하시면 절차에 맞춰가 변호사님께 알아서 진행합니다. 관리단 총회가 잘못된 것부터 해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지으실 거라고 제가 봅니다. 그리고 관리비에 대한 열람 청구 같은 것도 하고 뭐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걸 다 청구합니다. 그런 것도 없을 거거든요. 그런 데는. 제가 볼 때 경기도 오늘 보니까 그거는 막 뭘 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제가 이런 말 해서 죄송하지만 뭐 요즘 강아지도 요즘 키우고 이러는데 그런 쪽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개판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그렇게 근무를 관리하시는지 소장이란 작자가 회장이란 작자가 하시는지 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오죽했으면 뭐 경기도에서 여기까지 부산까지 왔는지는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전화상으로 해도 되는데 뭐 KTX를 타고 말이죠. 여기까지 오시고. 그래서 제가 이게 방송을 지금 드리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대다수의 집합건물 소유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분이 많다 작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모든 것이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집합건물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엉성하게만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이 뭐냐면 딴 건 아니고요.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소장은 주택관리사가 그 소장이 돼야 되는데 집합건물이 꼭 주택관리사가 될 필요는 없다 이런 건데, 그것도 있죠. 주택관리사가 관리소장이 되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렇게 건물이 제대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좀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파이팅 하시고, 저도 돕겠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특히 이제 경기도에서 이렇게 오신 분은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리겠는데, 아이고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오겠는가.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 마린시티인데 이게 멀리서 해운대까지 오셔가지고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변호사를 대동하셔가 아까 제가 그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친구 잘하는 친구도 많으니까요. 그렇게 진행하시고 정리 반드시 하실 겁니다. 정리하시고 나면 총회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건물 전체의 문제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집회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본인 개인에 있는 전용 부분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걸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볼 때 딱 보니까는 좀 반듯하게 하시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오신 분이 회장을 하십시오. 웬만하면 오신 분이 회장을 하셔서 건물을 제대로 관리를 하시면 건물같이 제대로 됩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서 뭐 이권이 있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별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보면 어쩌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파이팅 하시고 무조건 잘 될 겁니다. 저희는 뭐 고소도 나오고 저는 저는 업무 방해도 막 당해보고 이래가 항소까지 하고 막 하여튼 이래저래 말할 수 없는 저는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깡패들도 정말 여기 와가 난리 법석 지었고요.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한두 번 산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말합니다. 저도 자식들이 말이죠. 지금 고등학생이고 이랬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승리를 하시고 나면 건물이 반듯했습니다. 제대로 됩니다. 옛날하고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건물도. 그리고 건물 관리비도 더 낮아집니다. 분명히 낮아집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하자 보수있는 거 있죠. 하자가 막 생기고 이런 거 더 낮아져요. 우리는 그때 20%밖에 안 돼. 1억 5천, 1억 3천 이래 됐거든요. 그 지금 우리는 지금 입주가 거의 다 됐는데도 그 정도가 안 나온다니까요.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나옵니다, 그 정도. 훨씬 낮게 나옵니다. 전기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잘못된 거는 고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소유권은, 재산권은. 그리고 제발 있지 않습니까? 상가 같은 곳에 자기 이권만 생각하지 마세요. 모두가 다 살아가는 공동체이거든요. 모두가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관리업체나 관리소장 이런 사람들이 이간질하기 위해 가지고 특정 호실에 대해서 그 소유주한테는 조금 잘해줍니다. 자, 뭐 관리비를 싸게 해준다든지 뭐 하여튼 어쨌든 간판이라든지 이런 걸 뭐 더 걸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따지고 하는 사람들을 이간질 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지금 뭐 자식이 있든 없든 간에 본인한테 부끄러워야 됩니다. 그거는 자기 업에서는 살기 위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상관없는데 공동체에서는 있죠. 공동체조차도 자기가 사익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고요. 공동체는 공동체 아닙니까? 전체를 위해서 뭐가 올바른지는 아실 거 아닙니까? 전체가 살 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라니까요. 올바르게 하시라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요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로 가시는 그 사장님께서는 좀 편안하게 잘 가시고 어쨌든 간에 잘 마무리될 겁니다. 파이팅 하시고 제가 변호사 선임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십시오. 그 이상한 소리 하면 변호사한테 가서 이야기하라고 아니면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이거 막 욕을 하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럼 그거 말씀해 주십니다. 그거는 돈 안 받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꼭 젊은 친구를 해라는 건 아닌데 제가 그렇게 돼버렸는데 이거 아주머니를 위해서는 그런 이야기 하는데 또 다른 분들이 또 보시니까 또 변호사님들도 보시니까 누구라도 있지 않습니까?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변호사님들께서는 좀 그래주면 좋겠어요. 집합 건물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관리단 집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이거 건물 제대로 안 갖춰주고 있는 분들은 노이로제 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변호사님들도 뭐 사건이 많아서 그런 건 아는데 특히 집합 건물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나중에 그게 소문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유명한 변호사님들 집합 건물에 대해서 유명한 변호사님들 오히려 저거는 추천 안 합니다. 제가 왜요? 너무 바쁘니까 그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뭘 이렇게 통화도 안 돼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한테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어쨌든 웬만하면 그렇게 하시고 아주 급박한 상황이고 아주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좀 더 괜찮은 집합 건물 전문가한테는 해야 되지만 엉망인 상태에서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두서없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엉망인 어쨌든 건물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제대로 해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인데
가도 뭐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육두문자 쓰고 예? 아마 우리는 막 하여튼 컵으로 던져서 갖고 막 별별 사람들을 갖다가 예? 살벌하게 만들고 죽인다니 이래서 갖고 막 이런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또 대동하는 변호사들도 있고 막 우리는 너무 체계화적으로 이렇게 돼 갖추었기 때문에 예? 근데 꿈쩍할 필요 없다고요. 절차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특히 올해는 더 그렇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이게 정부를 탓해서 그런 건 아닌데 올해는 더욱 더 그래요. 제대로 진행을 안 하면 판사든 검찰이든 제대로 안 하면 국민신문고에 올리십시오. 그럼 됩니다. 지금은 좀 더 투명해지고 있으니까요. 공동체는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경기도에 가시는 분은 어쨌든 좀 잘 이렇게 가시고 잘 되도록 기원을 해드리고 제가 시간 닿는 상황에서는 도와는 드리겠습니다. 일단 변호사님을 선임을 하셔가지고 진심으로 그리고 좀 이렇게 여기에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분 젊은 친구들이 잘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젊은 친구들 아는 것은 별로 없지만 경험은 많지는 않지만 정말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승리합니다. 정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어쨌든 경기도 가시는 분은 잘 가시고 하여튼 파이팅 하겠습니다. 잘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